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변액보험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펀드 계좌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에 관련된 표현들은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과세가 되는 펀드 계좌인데 비과세 혜택을 위해 내는 것이 바로 이 사업비다. 결국 결과는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품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떤 금융상품이든 직접 공부해서 정확한 용도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남한테 들었다고 해서 아주 정확한 디테일들이 다 기억이 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거든요. 약관 같은 거 한두 번은 직접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도 다시고 다른 데서 검색도 하셔서 꼭 좀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공부해서 정말 남 주는 게 아닌 부분이 요 금융상품 쪽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쪽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이런 유튜브 보시고 여러 번 찾아보셔서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면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아끼실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전도사 분류의 천영록 대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란 상품입니다. 줄여서 변액보험이라고 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변액보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주 많은 금융투자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판도라의 상자를 좀 열어볼까 합니다. 저도 변액보험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강연을 만들면서 내용을 사실 여러 번 고치게 되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의문점들이 나와서 그 점들을 또 풀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요약하자면 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로 비과세 기능이 때에 따라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렇지만 비과세로 혜택을 보는 것이 높은 수준의 사업비를 상쇄하고 남을지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봐야 된다는 점. 한편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온라인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활용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그러나 결국 변액보험은 보험비로 투자를 개시한 펀드 상품들의 수익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과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운용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약들이 말이 쉬워 보이지만 아주 약간이라도 잘못 이해하면 후회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이 상품 자체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서 사용하기가 좀 힘들게 되어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는 물론이고 해지하기 전에도 꼭 충분한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부터 좀 살펴볼게요. 변액보험의 변액이라는 표현은 보험금의 액수가 변한다 혹은 변하는 액수로 보험금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액이 아닌 것은 정액이겠죠. 대부분의 보험은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사전에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어서 그 사건의 예상은 하기 힘들어도 받는 돈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보험의 원래 기능이겠죠. 그런데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금이 사고의 규모가 아니라 내 투자 성과에 따라 움직입니다. 약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금이 변하는 이유는 투자 대상의 가치가 변화하여 결정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지급의 타이밍 같은 게 일반 보험과 달리 큰 의미가 없어요. 투자 성과에 따라서 아무 때나 돈을 더 넣고 더 뺄 수 있는 펀드 계좌나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좌로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펀드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것과 대다수 동일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보험이라고 부를까요? 실제로는 보험의 탈을 쓴 투자증권이랑 완전히 똑같은데 말이죠. 그건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보험이 속해 있는 보험업법과 펀드 시장이 속해 있는 자본시장법이 좀 다른데요. 그 법규의 차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험업계에서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해석하셔도 좋아요. 크게 보면 보험업법이 투자 상품으로서 규제가 훨씬 약해요. 잘 쓰면 훨씬 좋고 잘못 쓰면 훨씬 나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법이 확연히 다른다는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험은 전부 다 사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변액보험.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상당히 많은 부자들이나 좋은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문제라면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많이 팔린 것이 문제겠죠. 유니버셜이라는 표현은 자유입출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액은 달리 말하면 납입한 보험료랑 받게 내는 보험비가 굉장히 연동되어 있어요. 일반 보험은 100만 원 내고도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변액은 100만 원 넣으면 거기서 수수료 떼고 수익률은 거기다 붙여서
그게 보험금 혹은 해지 환급금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할 때 보험료 혹은 보험금을 확 더 넣었다가 더 뺄 수도 있어요. 이게 자유입출금 통장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매우 혁신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액보험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혹은 효용은 펀드 계좌와 거의 다름없지만 비과세 기능이 있는 계좌라는 점이에요. 비과세 계좌란 건 이 통장 안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마치 해외의 조세 회피 지역에서 투자를 하듯이 과세가 하나도 안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10년간 이 통장을 유지하면 영원히 비과세가 되는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과세의 가치가 결국 가장 큰 차별적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조금 후에 사업비라는 걸 설명드릴 건데요. 보험회사에 내게 되는 이 사업비라는 비용이 결국은 이 비과세 계좌라는 특수한 기능을 만드는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과세가 필요하면 이 비용을 내도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낼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가입하는 방식에 따라 적립식과 거치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적립식이란 건 많이들 아시겠지만 매월 일정한 돈을 낸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축을 하는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적립식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덜 돼요. 10년간 1억 원을 쪼개서 적립식으로 넣는 사람과 한 번에 1억 원을 넣어서 10년간 유지하는 사람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꽤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적립식이 통상 거치식보다 사업비가 좀 더 비쌉니다. 훨씬 비싸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가입한 것은 적립식이겠죠? 강제저축이라는 미명하에 적립식을 많이 가입하신 거예요. 적립식의 문제는 자기 생활에 좀 부담이 된다면 중도 포기하기 쉽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식을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적립식 상품이 수수료가 비싼 대신에 한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입출금이 더 자유롭기도 하고 전체 한도가 더 크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변액보험을 떠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투자에 한해서는 뭐가 됐든 직접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를 듣고 참고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직접 모든 공부를 다 하기 힘들어서 참고하는 정도여야 하지 자기는 하나도 이해를 못한 채 남 얘기만 믿어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기 쉽습니다. 복잡한 상품일수록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부는 자기가 직접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지,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혜택이 더 있는지 스스로 고민해야 똑똑한 소비자가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변액보험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가입자가 850만 건이 있다고 그래요. 국민 6명 중에 1명이 가입했다고 하는 변액보험이에요. 그래서 가입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한 해에만 20조 원 가까운 가입이 이루어졌어요. 많을 때는 20조에서 한 23조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조 단위의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그 규모가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1년치 국방비의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규모를 국민들이 변액보험을 가입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있는 셈이죠. 최근 기사를 보니까 월 초에 보험료가 1,000억을 돌파했다는 뉴스로 봤습니다. 이번 달에 처음 가입하신 분들이 1,000억 원을 납입하셨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100만 원씩 적립식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라고 친다면 한 달에 10만 명 정도가 새로 가입하셨다는 얘기예요. 변액보험은 2002년부터 가입이 가능해졌는데요. 그 이후로 1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가입이 됐습니다. 대부분 보험 판매인들을 통해서 됐겠죠. 그래서 문제도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2015년에 민원이 4,200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대충 고객들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명보험 민원의 거의 22%, 그러니까 금융권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 중 거의 가장 많은 수가 변액보험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변액보험 가입한 사람들 보면 다들 나름 아우성이세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상품인데 맞는 줄 알고 무리해서 가입한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편 7년 평균 유지율이 30%밖에 안 돼요. 7년 평균이 왜 중요하냐면 변액보험이라는 게 결국 10년 가입을 해놓고 10년이 지나면 영원히 비과세 계좌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10년을 못 채우고 중도 해지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내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10년을 못 채우고 10년 만에 거의 70%가 중도 해지했다라는 얘기이잖아요. 중간에 사업비는 낼 대로 다 내고 혜택을 받은 사람은 30%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고객분들이 너무너무 후회가 돼서 중도 해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변액보험은 변액보험료를 가입자들한테 받아서 사업비를 조금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펀드에 투자를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업비가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입니다. 대표적 변액보험들의 사업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6년 기준 AIA라는 보험사가 내놓은 상품이 15.2% 사업비로 가장 비용이 비쌌고요. 한하는 14.8%, 삼성, 동부, KDB 등이 있는데요. 한 6위 정도 되는 KDB가 12%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2%라는 거는 펀드에 빗대서 얘기하면 소위 선취 수수료를 12% 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본시장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취 수수료 중에 제일 비싼 게 국내에서는 PB센터에 가서 가입하는 일부 상품 중에 한 2% 정도 되는 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선취 수수료 개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선취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기로 유명한 것들이 5% 정도 떼는 것까지 봤는데 이거를 12% 뗀다는 거는 이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상하기 좀 힘든 구조예요. 저는 참고로 보험업계 출신이 아니라 이 투자업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의 구조를 보면 정말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사업비가 거의 20%까지 나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업비가 20%라는 것을 제가 복리 손실분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복리라는 건 매년 수익률이 반복된다는 의미죠. 10년간 복리로 투자했을 때,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 매년 원래 벌어야 될 것보다 마이너스 4.4%를 손실 보는 효과가, 자, 이 사업비 20%의 의미입니다. 예컨대 매년 5%씩 벌었다 치면은 마이너스 4.4%를 손해봐서 0.6%밖에 못 가져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금액이 월납 50만원 기준으로 자그마치 1200만원 수준이 된다. 이 1200만원은 보험사와 재무설계사한테 팁을 줬다는 의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50만원 기준으로 봤을 땐 자그마치 24개월간 저금한 금액에 맞먹게 되죠. 15%나 14%대도 거의 한 마이너스 3% 정도의 손실을 안고 시작한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금금리가 지금 현재 1.8%, 1.9% 이렇잖아요. 금리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를 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시면 신용이 좋으신 분들이 한 3, 4% 정도의 이자가 나올 텐데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내가 돈을 넣고도 이 정도 이자가 나간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했다는 의미죠. 자, 사업비가 한 12%까지 떨어지더라도 제가 50만원 밖에 안 내는데 한 700만원 이상이 사업비로 떼어간다는 의미예요.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변액 계좌들이 한 5년, 7년 정도 나입하셔도 적립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왜냐면 이 정도 금액을 기본적으로 떼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영업인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요?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영업인이 월납 50만원짜리 10년 납 변액보험을 여러분들에게 팔면 최소한 제가 알기로 한 2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공부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하면 한 이거에 상당폭을 우리가 직접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몇백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죠. 어쨌든 사업비가 충분히 저렴해지면 3% 정도면 20%한 7분의 1, 이게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어쨌든 10년 동안 한 180만원 수준을 떼어가는 것 같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복리 수익을 한 3%씩 떼가가지고는 정말 펀드가 수익이 나건 안 나건 이게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위에 말씀드린 걸 계산하는 수식을 한번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혹시 PC로 보고 계시거나 엑셀 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수식을 참고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시면 이 복리수익 계산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적금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50만원씩 적금을 하면 50만원씩 더해서 총 120개월 6천만원을 적금으로 넣었을 때 수식을 적금 수익률을 2%를 넣게 되면 자 110.7% 즉 10.7%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얼마가 남느냐? 기말에 6,640만 7,905원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보험금 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해지 환급금으로 역산을 해보면 사업비를 대충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보험료를 6천만 원을 똑같이 넣었는데 월 50만 원씩 넣었는데 해지 환급률이 110.7%다 라고 해서 6,640만 원 정도가 해지 환급금이 나온다고 써져 있다면 이게 정확히 2%의 적금을 받는 것과 동일한 해지 환급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험사 웹사이트에 변액보험 해지 환급금 계산하는 테이블이 대부분 다 있어요. 수익률 가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3.5% 복리를 줍니다 라고 써져 있고 해지 환급금으로 계산했을 때 10년간 110.7%가 됩니다 라고 써져 있으면 뭔가 이상하죠. 그죠? 3.5%는 무엇이고 왜 나는 2.0% 적금으로 받는 것과 똑같은 결과
3.5%를 받게 되느냐 이거죠. 그럼 3.5%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2.0%를 받게 되는 거고, 중간에 1.5%가 어딘가로 증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1.5%가 아까 보여드린 이 사업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업비를 떼고 남은 돈이고, 이렇게 사업비를 역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혹시 제 연금보험 콘텐츠를 보신 분들은 연금보험 금리가 뭐 3.2%라고 써져 있는데, 해지 환급금을 보면 뭐 3.2% 전혀 아닌 것 보신 적 있으시죠? 같은 원리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해지 환급금이에요. 해지 환급금 이렇게 써두면 아무도 이해 못하죠. 그죠? 고객들이 보고 정확한 정보인데 원금 이상 보장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혹은 중간에 이제 원금이 안 되는 구간들이, 사업비가 굉장히 높은 애들은 막 80%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한 뭐 몇 년 차 됐을 때 100%를 찍는데, 그 전에 해지를 하려고 하면 고객님 아직 원금이 안 됐으니까 해지하지 마세요 라는 게 무슨 얘기냐, 중간에 사업비를 많이 떼가지고 원금이 안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본 요 테이블이 나오는 겁니다. 역산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20%면 복리 기준으로, 접근 기준으로 주겠다고 하는 가정하고 있는 수익률보다 4.4% 적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변액보험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받자마자 사업비와 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으로 나뉜다고 했죠. 사업비를 많이 떼가니까 투자금이 별로 안 남아서 나중에 깜짝 놀란다는 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 사업비가 15%라면 남은 돈 85%만 펀드에 투자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변액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수익률이 너무 낮다, 손실을 너무 많이 봤다, 이런 얘기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표현은 틀린 부분도 있어요. 펀드에 투자해서 손실이 난 거는 사실 변액이어서 손실이 난 게 아니라 펀드에 투자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액이어서 특별히 더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라, 원래 펀드는 펀드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변액 탓으로 돌리기 좀 힘들다는 거죠. 원래 펀드는 벌 수도 있고 손실 날 수도 있잖아요. 특히 뭐 아무런 전략 없이 투자했다면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가 된 건 사업비죠. 사업비로 인해서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에서 마이너스 2%가 손실 났는데 사업비를 벌써 15% 떼고 나니까 마이너스 17%가 찍혀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투입한 돈에 마이너스 17%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업비는 우리가 비용이라고 생각해야지 투자 손실이라 생각하면 좀 헷갈립니다. 사업비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비과세 계좌 개설비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비 때문에 펀드가 손실이 난 게 아니라 사업비를 많이 냈으면 비과세 계좌를 만드는데 비싼 비용을 낸 거고요. 사업비를 적게 냈으면 아주 저렴하게 계좌를 개설했다는 거죠. 우리가 원했다는 거는 비과세 계좌여야 했어요. 비과세 계좌가 아니면 변액보험을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뭐 혹자는 펀드 투자가 꼭 필요하고 저축 꼭 하셔야 되니까 이런 화법을 들고 와서 변액보험 가입 하면 좋다 말씀하시고 그러긴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혜택인 거지 변액보험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펀드에 투자하면 좋을 수야 있지만 뭐 굳이 꼭 비싼 사업비를 내고 변액보험으로 펀드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해지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비과세 계좌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비싸게 산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싼 건 줄 모르고 많은 돈을 지불한 계약을 했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전히 비과세 계좌가 필요한지, 앞으로 추가 사업비를 낼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은 우리가 내는 건 가격이고 얻는 건 가치다 라고 하잖아요. 비싼 가격을 지불하셨지만 여전히 그 가치를 느끼시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과세 계좌가 필요한가에 집중해야 그 가치와 가격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비과세 계좌니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변액보험이 필요한가, 누구에게 득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금 1억 원을 넣은 사람 예로 들어볼게요. 사업비는 12%라 치고 세금은 30%인 분입니다. 이분이 사업비 차감 후, 사업비 1200만 원을 차감 후에 투자를 하게 됐어요. 88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70%가 나왔다. 그러면 1억 4960만 원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이 사업비를 내지 않고 1억에서 70%를 벌어서 1.7억이 된 거죠. 그 이후에 과세를 30%를 했어요. 7천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은 1억 4,9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비과세로 한 쪽이 조금 낫네요. 두 번째 경우는 원금 1억 똑같고 사업비 12% 똑같은데 세금이 40%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차감 후 수익률은 똑같죠? 근데 수익률을 1.7억에서 40% 떼면은 1억 4,200만 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꽤 차이가 나요. 760만원 정도 비과세로 투자한 것이 더 이득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분에게 비과세 계좌가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 사업비까지 더 낮출 수 있다면 아까 12%를 냈는데 4%까지 낮췄다고 해볼게요. 근데 또 여기 세금은 50%로 늘어난 케이스예요. 그럼 사업비를 애당초 조금밖에 안 냈기 때문에 400만원 밖에 안 냈기 때문에 70% 수익이 났을 때 1억 6,320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과세를 한 쪽은 1.7억에서 50%의 세금을 떼니까 1억 3,500만원 밖에 안 남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2,82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와우. 이게 변액보험의 특별한 포인트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비과세 계좌가 굉장히 좋다. 당신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세금이 이 정도로 높은가? 50%대, 40%대 정도로 높은가? 비과세 계좌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면 세율 구간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변액보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사용되었을 때 좋을 수 있는가를 정리해보면 일단 사업비는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온라인 변액보험인 사업비로는 가장 낮습니다. 한 서너 배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세율이 별로 높지 않은데 미래에 고소득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연봉이 1억이 넘어갈 것 같다거나 10년 후 기준으로 내가 부자가 되어 있을 것 같다. 혹은 금융소득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 상속을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경우에 비과세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변액보험을 많이 가입했는데요. 나중에 부자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가입했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수익률은 너무 깎아먹게 되니까요. 자, 과세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안 되는 투자 상품도 아예 없진 않아요. 국내 주식, 파생상품 같은 것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들로만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포트폴리오에 다른 우수한 전략들을 담고 싶어도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 등이 통합돼서 높은 세율로 수익률을 깎기 때문에 효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예 계좌 단위에서 ISA나 퇴직연금, 연금저축, 해외 비과세 펀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상 한도가 아주 많진 않아요. 깨작깨작 채우다 보면 한도가 금방 찹니다. 100% 비과세도 아닌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채권이나 하이힐드 투자, 메자닌 펀드 이런 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과세 계좌의 힘이 굉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포트폴리오 관점을 생각하면 정말 하이힐드, 고수익 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나 다 들고 갈 만한데 문제는 세금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꽤 높은 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율도 높은 사람에게는 이런 비과세 계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수익률이 높지 않은 상품, 예금이나 MMF 같은 데만 주로 투자한다면 연간 수익률이 한 2% 정도 나올 텐데요. 여기서 세율도 낮은 사람, 한 30% 정도 된 사람이라면 세금이 원금의 총 한 0.6% 정도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1억에 0.6%면 60만 원이죠. 매년 60만 원 아끼기 위해서 사업비를 그 이상 내는 건 비효율적일 수 있죠. 게다가 자금이 크지 않다면 사실 연금저축 펀드나 다른 세제 혜택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결국 내가 10년 후에 부자가 될 것 같은가, 내가 언젠가 이 비과세 계좌가 필요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 변액보험의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보시는 분마다 개인의 세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원금이 예컨대 1억 정도 있다 치고 거기서 투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수익금이 3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세율이 45%인 사람은 수익금에서 45%의 세금을 떼니까 3천만 원 중에 1,350만 원을 국가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남은 1,650만 원만 세후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내는 사업비가 이 1,350만 원보다 적다면 그렇다면 더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금 대신 사업비를 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200만 원만 내고 세금을 1,350만 원 아낄 수 있다면 득이 되는 거죠. 자, 설명드린 경우는 10년간 투자해서 딱 한 번 세금을 내는 경우지만 실제로 세금은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내게 되잖아요. 10년간 계속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10년이 지나서도 지속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복합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인 세금은 단순 세율보다 훨씬 높은 편이에요. 여기선 수익률 8%에 세율 40%가 지속된다면 매년 한 3.2% 정도 수익률 증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표현해놨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익금이 늘어나면서 비과세 효과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복리로 작용하는 거죠. 처음엔 사업비만큼의 비용으로 그 세율을 퉁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비과세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냉정하게 내가 얼마를 지불하고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약식으로라도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과세 계좌의 역사를 좀 살펴볼게요. 변액보험이라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 혹은 나쁜 상품인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사업비가 높았는데도 부자들은 변액보험 비과세 기능에 완전히 환호를 했단 말이죠. 많게는 100억, 200억씩 가입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월간으로 몇 천만 원씩 적립식으로 가입하시고 계신 분들도 봤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사업비를 얼마를 내건 나중에 내야 하는 세율을 낮춰준다는 개념이 강력하게 작용했겠죠. 근데 와중에 법이 변하게 됩니다.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일시납보험이나 월적립보험이나 납입 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월적립식으로 10억씩 넣을 수도 있었고 일시납보험금으로 100억, 1000억 자유롭게 넣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계좌를 10년만 유지하면 완전히 비과세 자유입출금 통장이 됐습니다. 그 돈을 10년간 계속 넣어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마음대로 다 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세금을 영원히 안 내도 되는 계좌라고 생각하고 만드셨던 거죠. 2013년 2월 15일부터 이거 좀 이상하다. 일반인들은 수익이 안 난다고 힘들다 하는데 부자들에게는 혜택이 너무 몰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정부에서 규제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일시납보험금이 이제 통합 2억밖에 못 넣게 됐고요. 한편 이때까지만 해도 월 적립식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월 적립을 몇 천만 원씩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으니까 여전히 있으니까 이거 좀 안 되겠다, 이상하다. 일시납보험은 1억 한도로 줄이고 적립식은 150만 원까지만 해라. 연 1,800만 원까지만 해라. 이렇게 2017년 4월 1일에 변하게 됩니다. 자, 왜 이게 적어졌을까요?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이 속아서 많이 가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없앤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법은 부자들이 변액보험을 너무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어서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걸 줄여버리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건 물론 투자금융 출신인 저희 뇌피셜입니다. 문제는 보험이란 게 기존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예전에 100억 가입한 사람은 영원히 비과세 혜택을 여전히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할 때만 이 한도들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자, 변액보험의 장점 중 한 가지는 유니버셜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이 기능을 매우 잘 썼어요. 적립식 기준과 거치식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적립식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표현 중에 이 유니버셜이라는 게 결국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얼마나 자유롭냐 하면 기본 월 납입액의 12배, 즉 1년치 보험료 혹은 300만 원 중에 큰 값만 남겨놓고 다 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1년에 300만 원 이하로 넣은 사람은 300만 원을 남겨놔야 되고 그 이상으로 넣은 사람은 1년치를 남겨두면 됩니다. 만약에 월 50만 원 납입하는 계약을 하셨다면 10년 후나 20년 후에 돈이 아무리 불어나도 600만 원만 남겨놓고 언제든 남은 금액을 다 빼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수익은 전부 비과세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한도는 나중에 여유자금 있으면 또 채워넣어도 되고 안 채워넣어도 됩니다. 그냥 한도로서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CMA 계좌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이 안에서 불어난 돈은 완전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영원히. 이건 혜택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강력한 혜택입니다. 혹은 자유입 출금 외에도 보험 계약 대출 혹은 약관 대출이라고 불리는 기능도 있어요. 저는 사실 약관 대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험에 걸려있는 모종의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대출을 받은 것처럼 빼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자유입출금에서 약간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제한을 안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부분을 잘 보면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험이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순간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현금이 없어서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지해야 돼서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단점들을 약관 대출 같은 게 상당히 희석시켜 줄 수 있는 경우들이에요. 물론 애초에 해지하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가입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또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추가 납입은 원래 넣은 돈의 2배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능하죠. 이 경우에는 50만 원을 넣는 경우인데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배까지 추가 납입 가능하다. 즉 100만 원을 추가 납입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3배 150만 원을 입금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거치식도 비슷해요. 거치식은 일시납 보험료에 20% 이상 남겨놓고 다 인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1억 납입했으면 1억에 20%인 2천만 원만 남겨놓고 얼마든지 다 빼서 쓸 수가 있어요. 한편 거치식은 자유롭게 다시 입금하기가 통상 어렵습니다. 한도 문제가 발생해서 한 번 빼간 것만큼 한도가 다시 차지가 않아요. 한 번 뺀 돈은 다시 입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도가 늘어나질 않으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거치식도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도 1억까지만 추가 납입 가능한 거죠.
한번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추가로 가입하시고 싶으시다거나 오늘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라고 일단 꼭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비가 정말 차이가 한 서너 배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변액보험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온라인 변액보험은 현재 미래에셋생명이랑 삼성생명 것이 둘 다 저렴한 편이고요. 조건들을 보면 저는 미래에셋생명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변액 적립보험 무배당 1805, 1904가 있고 이게 1904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애매하게 변액 연금보험 같은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연금보험 또 다른 구조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변액 적립보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홈페이지 링크를 밑에 달아놓을 건데요. 들어가서 보시면 10년간 가입하면 해지 환급률이 117%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연수익률 기준 3.7%로 감안한 거니까 아까 역산한 방식으로 역산을 해보면 이 117%는 3.1% 정도거든요. 3.1%랑 3.7%랑 0.6%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사업비가 제법 저렴한 편이다. 더 자세히 보면 적립식 기준으로 이 상품은 첫 10년간 사업비가 3% 수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할 때는 한 14% 정도 냈어요. 옛날에 다른 상품들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수료 대비 거의 4분의 1, 5분의 1 수준인 거죠. 팁을 좀 드리자면 적립식을 하실 거면 월 150만 원이 비과세 최대 한도고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원하시는 금액의 3분의 1만, 즉 50만 원만 가입하시고 나머지 100만 원은 추가 납입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원을 넣고 싶다 그러면 33만 원 가입하시고 나머지 66만 원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추가 납을 이용하시거나 하시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좀 뜯어볼게요. 보험 관계 비용, 이게 소위 사업비예요.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 위험보험료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죠. 계약 체결 비용의 경우 10년 이내 매월 새로 납입되는 보험료의 1.3%, 50만 원을 들면은 50만 원의 1.3%를 매월 10년간 냅니다. 거기에 추가로 납입기간 내에서는 1.7%의 계약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납입기간이 끝나면 매월 1.0%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다 합치면 납입기간 내에는 1.3 플러스 1.7, 3%, 이후에는 10년 이내에는 2.3%, 10년 지나가면 1%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월 보험료 기준이니까요. 예컨대 50만 원짜리를 가입하시면 월간 3%, 즉 1.5만 원 시작해서 조금씩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험보험료는 젊으실 때는 작게 나가고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높아질 거예요.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나중에는 위험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계정 운용 비용이랑 기초펀드 비용은 펀드마다 좀 차이가 나겠죠. 근데 저희 불리오에서 사용하는 좀 저렴한 인덱스 펀드들 기준으로 보니까 1년 기준 보수를 매일 기준으로 쪼개서 내게 되는데 이 매일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0.42%의 매일 어치이다. 그리고 기초펀드 비용은 0.43% 정도 나갑니다. 요거는 수익률에 녹아서 반영됩니다. 사업비는 내 돈에서 먼저 떼는 것이고 얘들은 운용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빼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용 비용은 0.8에서 0.9% 수준이죠. 자, 펀드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니까 기초 펀드 비용이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저렴한 증권사인 펀드 슈퍼마켓이랑 키움증권보다 평균적으로 더 저렴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보험사가 워낙 사이즈가 커서 운용사에서 좀 비용 같은 걸 할인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저희 뇌피셜이 있습니다. 이 변액보험 계좌는 펀드 계좌랑 성격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면에서 사업비를 제하고 생각하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생각해보면 월 50만 원이면 연간 600, 10년간 6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납입합니다. 그 기간에 6천만 원 들어간 거에 한 3% 정도 사업비로 낸다면 한 퉁쳤을 때 한 18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업비 180만 원에 6천만 원짜리 비과세 계좌가 생긴다. 엄밀히 말하면 추가 납입까지 3배가 가능하니까 사업비를 좀씩 더 내면 최대 1.8억짜리 비과세가 생긴다면 저는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만약 투자 자산이 1억 이상이 될 것 같다라면 충분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거치식을 살펴보면 거치식이 역시 적립식보다 조금 더 저렴한 면이 있습니다. 첫 해에 1.56%, 이후부터 0.18%. 이건 지금 가입하면 1억 원이 한도니까 예를 들어서 3,333만 원 가입하고 6,666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되겠죠. 추가 납입도 비과세 한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1억 원을 넣었다 치면 첫 1년간은 매월 0.1%를 떼서
첫 해에는 120만 원을 계약 체결 비용으로 냅니다. 그 다음에 계약 관리 비용이란 게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매월 기본 보험료 기준이 0.03%니까 곱하기 12 하면은 연간 기준으로 0.36% 정도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둘을 합치면 여기서 1.2%가 발생하고 밑에서 0.36%가 발생해서 첫 해에 1.56%의 사업비를 떼게 됩니다. 1.56% 사업비란 것은 선취수 수료로 이 정도 떼가는 펀드들도 있는데 비과세 기능 생각하면 아주 훌륭해요. 1억 원 넣으면 156만 원 뗀다는 거잖아요.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1년 초과했을 때는 매월 0.015% 여기에 12를 곱해보면 0.18% 정도 되죠. 자, 1년만 지나면 1억 원에 대해서 매년 18만 원 낸다는 거죠. 한번 암산을 해볼게요. 1억 원으로 하이힐드 펀드를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연 6%가 나왔다. 그러면 세율이 40%이신 분이 계시다면 2.4%의 세금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1억에 2.4%. 한 600만 원 중에 240만 원이 사라졌다. 근데 1억을 가입하신 분은 첫 해에 156만 원 내고 둘째 해에 불과 18만 원 내고 240만 원 안 내게 되는 거니까 매년 200만 원 넘게 득인 셈인 거죠. 어차피 하이힐드 투자 비중을 1억 원 정도 가져가실 분들에게는 혹은 어느 정도 목돈을 가져가실 분들에게는 일반 계좌로 투자나 변액보험으로 투자나 어차피 수익률은 같은데 세금이 훨씬 적어진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변액보험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온라인 보험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입 한도는 일시납과 추가납 한도가 1억까지 그리고 적립식이 월 150만 원까지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0년을 꽉 채워도 되고 계속 더 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있으신 분은 일시납으로 1억 가입하시고 적립식으로 1,800만 원씩 추가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럼 10년간 투자하면 2.8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8억짜리 비과세 계좌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 봤을 때 매년 많게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득이 될 수 있겠죠. 사업비만 저렴하다면 훌륭한 대안입니다.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변액보험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펀드 계좌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에 관련된 표현들은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과세가 되는 펀드 계좌인데 비과세 혜택을 위해 내는 것이 바로 이 사업비다. 결국 결과는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품이에요. 직접 운용이 힘들면 자산 배분형 펀드 같은 것들을 가입해 두시면 대충 중간 이상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하시면서 위험하게 하셔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변액보험의 브릭스나 중국 펀드 라인업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신흥국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런 것보다 요 특정 상품은 미래의 생명에서 나온 상품은 MVP인가 해서 약간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 배분 펀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60대 40, 70대 30 이런 식으로 단순 자산 배분하는 펀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투자해 두면 분명히 중간 이상 갈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품이든 어떤 금융상품이든 직접 공부해서 정확한 용도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남한테 들었다고 해서 아주 정확한 디테일들이 다 기억이 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약관 같은 거 한두 번은 직접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도 다시고 다른 데서 검색도 하셔서 꼭 좀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공부해서 정말 남 주는 게 아닌 부분이 요 금융상품 쪽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는 온라인 상품이 정말 잘 되어 있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좀 푸시를 해서 거의 모든 금융사들이 온라인 상품들을 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쪽은 아무래도 유통 마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온라인 쪽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이런 유튜브 보시고 여러 번 찾아보셔서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면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아끼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액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히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논란도 많을 것 같아요. 기존 가입하신 상품이든 무엇이든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봐 주세요. 개인정보가 민감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에서 분류 검색하셔서 저희 팀 어드바이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은 링크로 밑에 달아드릴 테니까 공부 삼아서라도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태클이든 환영합니다. 보험 설계사 분들에겐 좀 민감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른 투자를 알리는 불교의 천영록 대표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강연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